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순천시 연양동과 장천동 등 시내 일원에서 길게는 30분 가까이 정전이 이어졌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승강기가 멈춰섰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와 한전 등 관계당국은 강풍으로 전신주의 퓨즈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9 태풍 쏠릭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여수 광양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 광양항의 선박 피항과 항만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배후단지 입주기업 안전점검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면서 농사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 축사와 농작물 등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현재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저수지와 방조대 등에서 장애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 점검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강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선박 항공기 결항 등이 잇따랐습니다. 비바람이 여전히 강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한복판에 시설물이 뽑혀나간 자리가 선명합니다.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10m 높이의 가로등이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파손된 가로등은 교량 상판 쪽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는 오전 10시를 전후해 더욱 거세졌습니다.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고흥 거금대교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 데 이어 거금대교와 인접한 소록대교에도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15개 항로 22척의 여객선이 이틀 연속 발이 묶였고 여수에서 제주 김포로 가는 14편의 항공기도 모두 결항하면서 도서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도교육청의 휴교 방침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454개 학교는 수업을 하루 접었습니다. 한편 비의 양은 광양 백운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50mm를 넘겼을 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문도 등 도서 지역에 발령된 태풍 경보가 광주 전남 전 지역까지 확대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최대 6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실제 피해 여부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양식 수상산물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8개월짜리 500g에 미달하면 치어로 분류돼 종잣값만 받고 있다며 중간 크기 물고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난조사 복구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점검회의는 전국시장, 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친환경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서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원인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일반 어구와 친환경 어구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국고도 확보했지만 친환경 어구를 쓰겠다고 신청한 어민들이 없어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2천 몇 년입니까? 저희가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중단된 거예요. 아니 파도 와도 한마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친환경 어구의 수명이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분해성이라는 특성상 친환경 어구는
수분을 섭취하면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한 어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어구는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친환경 어구는 어기마다 재구매해야 해 전남도가 차액을 지원한다 해도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친환경 어구 생산을 주도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친환경 어구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구의 품질 개발, 어민을 상대로 한 홍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당장 어구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 친환경 어구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말 그대로 상종가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의 공개 채용 계획에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5급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368명, 분야별로는 행정과 토목, 기계 전기 분야에서 100명 이상씩 뽑고 전산과 환경 분야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로 채용 인원의 18%를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하게 됩니다. 농어민 자녀인 경우에는 따로 모집 직렬을 분리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오고 규모는 7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이 560명, 한전 KPS 100명 안팎, 한전 KDN이 4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진흥원과 컨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들도 올해 하반기에 1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21일 폐막한 순천만 동물영화제 관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순천만 동물영화제에는 모두 4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 가운데 7차례가 매진됐고 영화가 상영된 4기관 평균 좌석 점유율도 5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 상영관인 문화예술회관의 점유율은 73%에 육박했으며 조례 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야외 상영도 2,9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측은 이에 대해 예년보다 영화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했고 영화 작품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 마동유원지에 음악 분수대가 들어섭니다. 광양시는 마동유원지에 모두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기둥 높이 75m 규모의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스크린과 레이저 등을 갖춘 이번 분수대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제외하고 매일 2차례 운영되며 중마동 지역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전기차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추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배정된 100여 대 전기차가 상반기에 모두 보급돼 하반기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28일부터 전기차 57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차량 대리점에서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기차 한 대당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에서 440여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쏠릭은 전라도를 지나서 충청도에 진입했습니다. 태풍 앞자락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은 최고 3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이 진입한 현재 충북 제천은 이처럼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중에는 강릉 부근을 지나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